탄소 섬유를 이렇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거나 다른 기반으로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쌀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쌀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가 접합 구조로서 나노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건 실리콘 웨이퍼, 보통 플라스틱판, 유리기판 접합, 유리기판 같은 것도 코닝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접합 구조를 이렇게 나노 구조나 기타 다른 크기로 해서 접합해가지고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과 통신선 넣는다 그랬죠. 저런 구조, 유리석영 코팅제, 쌀암, 유리막 코팅제 저런 구조로 넣을 수 있다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데 해가지고 카본 소재에도 접합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그다음 자동차 타이어, 산업용 벨트 모든 접합 구조에 이 기술 다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유리창 접합 구조, 카본 소재에도 들어가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합성 어떤 금속 계통을 뼈대 구조로 넣어줘가지고, 뼈대가 한 개 들어간 두 개, 가로 세로 들어간 비정형제거나 정형제에 들어가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금속이라든지 금속 분말이라든지 다른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분말을 집어넣어서 카본 소재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본 소재를 할 때 카본 소재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층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한 이런 구조에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이런 다른 소재를 같이 접합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서 강도를 높인 이런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라미드 섬유나 기타 다른 섬유에다가 금속 구조를 금속망을 안에다가 가로세로 뼈대를 집어넣어 주거나 금속 분말이나 돌가루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쌀암,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기타 다른 형태의 알갱이를 집어넣는 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합성섬유 이런 실 같은 데도 알갱이를 아주 작은 나노 구조와 알갱이 구조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색깔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색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창이다 아니면은 플라스틱 창이다 그러면 알갱이를 금색, 은색, 다양색 컬러풀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컬러풀한 유리창 또 플라스틱 제품 유리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은 고무 제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금속 제품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컬러풀한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어떤 다른 붉은 벽돌에 좀 강도가 있는 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자유롭게 해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다른 보도블록이나 벽돌을 첨가해서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또는 그 자체로도 그렇게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벽체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자갈 구조나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단단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집어넣어주거나 도로 타설할 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컬러풀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시멘트를 염색을 한다 그랬죠. 시멘트 하얀색하고 약간 회색 종류가 있는데 백세멘이 있죠. 그래서 세멘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한다. 또는 플러스 또 고래를 그렇게 염색을 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컬러풀한 벽돌과 그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벽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천연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벽돌을 이렇게 염색을 해갖고 넣어주거나, 현무암 가루를 넣어주거나, 항토 분말을 넣어서 좀 건강 소재에 좋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재 교수님 방사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마케팅하면. 그다음에 이런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기초 타설을 할 때 이게 붉은 벽돌에 자갈 구조를 대신해서 넣어줄 수 있다. 기존에 폐콘크리트를 잘게 쪼개가지고 좀 상태가 우성한 거를 안에 넣어주면 건축물이 되게 빨리 굳고 단단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공기가 단축되죠.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에도 쓸 수 있다. 한국 도로공사 같은데 도로를 깔 때 아스팔트에다 콘크리트를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 그렇게 되면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따라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 기초 타설할 때 징박듯이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징박듯이 땅에다 박아가지고 내진 구조 잘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기초 타설할 때 지하
지하 같은데 기둥 세우잖아요. 건물과 아파트 같은데 순살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띠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다. 그러면 약간 두툼하게 띠식으로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처럼 두툼한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밑에 바닥에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건축물이 하중을 버틸 수 있을 텐데 거기도 이제 약간 철근이나 그런 것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철사 같은데 철근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기타의 금속 구조 이런 구리에도 유리석영 코팅 낼 사람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정세영 교수팀이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설마 이거 넣으셔갖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 구리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죠. 전기선 통신선으로 쓰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판 구조로 만들 때 대중소 나노 구조로 또는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액상을 그다음에 액상을 부어서 구리나 알루미늄 이렇게 다음에 이런 금속 소재를 만들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열기도 냉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특수 어떤 금속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동판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요.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집니다. 일단 만들 때부터 유리석영 코팅 쌓아놓은 유리막들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 이걸 가지고 금속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갖고 전기를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리판, 아연판 자체로. 이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 안 되는데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그래서 이게 건물 전체로도 금속을 놔가지고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건물 전체로도. 이거 제 기술입니다. 싸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요. 이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효과 때문인데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전파하고 빛은 이렇게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는 동제력 것이어서 이런 현상이 가능한데요. 무선 송수신 할 때 있잖아요. 블루투스 기술이나 무선 전파 송수신 할 때도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해당되는 주파수나 아니면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파 송수신, 무선 전파 송수신이나 이런데 A사례에도 그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워키토키나 이런데 군에서 쓰는 통신 체계, 위성 통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게 사사사사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음을 지음하기 위해서 탁탁탁 걸어주거나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데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딱 걸어주면 빛이나 열기가 이쪽으로 오는데요. 두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 안에서도 어떤 광섬의 신호다. 그러면 전기나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통신선, 그 다음에 광축 케이블이나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나 해적 케이블 이런 데다가도 해당되는 주파수나 전기를 걸어줍니다. 전기 송수신 할 때도 주파수를 걸어주면 주파수나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무선 전송이 유선 안에서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갖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대중소로 파면 더 이게 잘 지별이 되고 집광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십 장 수백 장에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열 조리기에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판다는 거죠. 주방기구 안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컵이다 주방기구 안에다 겉에는 평판이지만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파준다. 그럼 여기가 열이나 냉기가 이렇게 오목골처럼 반사 복사되는데요. 여기다 냉매 물질을 채워서 시원하게 한 컵 또는 주방 그릇을 주방 기구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일반 물을 맹매가 아니라 일반 물을 여기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끓여가지고 안에를 태우지 않는 기술 구조를 만듭니다. 보온병 텀블러나 코펠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일반 수비드 정도가 되겠죠. 태우지 않게 열만으로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불이 직접 닿지 않아서
뚜껑은 이렇게 금속 뚜껑, 유리 뚜껑, 이중 뚜껑, 삼중 뚜껑, 보온병 텀블러에도 이렇게 안에는 겉에는 평판인데 안에는 볼록한 구조를 오목한 구조를 홈을 파서 열기를 증폭시킵니다. 모든 전기 기구에도 이게 쓰고요. 전기 주방의 기구에도 쓰고 이 기술은 모든 보일러 물통 뭐 이렇게 난방 기구라든지 보일러 물 데우는 데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조명의 반사각 조명 같은 거 있으면 이것을 오목한 홈을 파서 반사하거나 이것이 압력밥솥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화목난로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들어가고 열이나 냉기를 증폭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겹으로 하면 더 좋겠죠. 이게 방음 소재로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방음 단열재에 따니까 오목한 홈을 겉으로는 평판이고 오목한 홈을 안에 때 여러 겹으로 해주면 이게 음이 부딪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방음 소재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리 뚜껑,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텀블러, 그다음에 보온병과 보온도시락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이 동일하게 아이스박스 안에다 금속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냉매 물질을 넣어서 좀 더 아이스박스를 시원하게 만든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합니다. 종이박스 같은 데는 비닐에도 쓰거나 일단 이렇게 비닐 봉투에 서류 봉투 같은데 그런 데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 넣어갖고 보온 보냉 박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뽁뽁이하고 구조형 알루미늄 결합해서 보온 보냉 소재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하고 결합해도 되고요.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하는 것은 태양열 조리기, 그다음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집광을 할 때 그것을 반송급 반사파처럼 해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태양열 조리기도 동서남북으로다가 빛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오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돋보기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갖고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 빛을 직봉할 수 있다 그랬죠. 플라스틱 창, 유리창도 가능하고 모든 카메라 렌즈, 망원경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CCD나 CMOS 마이크로 렌즈에도 들어갑니다. 겉에 테두리에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면 빛이 증폭되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뭐 레이저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모든 가방 구조에 있어서 제가 우리나라 지게처럼 해갖고 접었다 폈다 가능하고요. 안에가 이제 금속 소재이거나 플라스틱이거나 좀 더 유연한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들 때 가볍게 자신의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우리나라 지게로 무거운 짐도 들잖아요. 그것은 가방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또는 가방과 따로 분리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가방 군용으로 쓰지 좋죠. 탄약 운반하거나 산에 올라갈 때나 그런데도 이렇게 가방을 학생용 가방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바퀴를 두는 거죠. 바퀴를 둬가지고 사실상 핸드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전동 장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자 같은데 뭐 컴퓨터 의자는 모두 의자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떤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예를 여러 겹, 두 겹, 세 겹 넣으면 이렇게 쿠션을 만들 수 있다. 소파 같은 데도 침대도 그럴 수 있는데요. 병원용 야전 침대는 군용 야전 침대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 같은 데도 이렇게 에어를 여러 겹 집어넣어갖고 체중을 받쳐갖고 습기도 안 차고요. 또는 그 탈부착식으로 해가지고 붙여갖고 방온을 뭐 보냉 약간 단열을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도 이렇게 직접 연결 방식, 텐트에도 부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동차 또 화물차 호루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물건을 야적장에 덮을 때 이렇게 호루에다 방수가 닿는데 새는 경우, 그래서 거기다 비닐을 같이 결합한 제품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제품으로 방수를 원천 차단시킵니다. 텐트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만들 때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비닐에다가 넣어서 만드시면 물이 잘 안 새요. 치표벽 같은 데도. 비닐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제품 또는 뽁뽁이 제품 아시죠? 예쁘게 뭐 포장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창문에 붙여갖고 보온 소재를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하거나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비닐을 여러 겹으로 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게요? 뭐 뽁뽁이가 들어가고 비닐 여러 겹 싼 거죠. 뽁뽁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면 방한 제품으로 좋을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포장 뽁뽁 포장용으로 할 때 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뽁뽁이만 들어갔을 때보다 이게 비닐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좀 더 비닐이 약간 두텁거나 단가는 좀 올라가겠죠. 결합시키면 좀 더 보온 보냉이 되거나 이게 포장이 잘 이렇게 파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여행용 가방이나 모든 가방 만들 때 안에다가 비닐 소재를 아예 넣어가지고 방수가 되게끔 비닐 소재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물에 안 새야 되겠죠, 액상이.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방수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약간 그 에어층을 에어를 집어넣어갖고 안에를 두 겹, 세 겹에서 외부에서 눌러도 잘 안 터지는 그런 여행용 가방이나 모든 가방 소재에 이 기술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의자나 모든 의자 같은 것을 프레임은 이상 없는데 그 쿠션이 망가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쿠션만 교체하는 그런 의자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뭐 등받이 아니면 더 바닥 엉덩이 앉는데 자동차 의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자에다가 에어를 두 겹, 세 겹 넣어서 쿠션을 만들어주거나 소파 같은 데도 침대 매트리스 안에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 안에도 탈부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넣어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전기요 같은데 야외형 매트리스를 제가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쿠션을 만들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전기장판 다 돼요. 전기장판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탈부착식으로 해도 되고 모노륨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닥재 모노륨 장판 그거를 아예 그냥 전기요를 거기다 집어넣는 탈부착식의 결합식의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 끊으면 장판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불나지 않게끔 만드셔야죠. 뺐다 이렇게 전기요 고장 나면 또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나 러그 아니면 카페트 이런 구조에다가 에어를 여러 층에 집어넣어가지고 쿠션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모든 에어 매트리스 만들 때 이렇게 여러 겹으로 주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침낭 뻑뻑 돌고 말고 다니다가 에어 침낭 두 겹, 세 겹 들어간다. 안에 퐁당 들어가. 안에 또 천을 결합하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구조. 에어 텐트 1인용 2인 텐트를 바람 슉슉 집어넣으면 두 겹, 세 겹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퐁당 잘 수 있는. 차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똘똘 말아갖고 갖고 다니니까 너무 좋죠. 군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또 판초이에다가 에어를 좀 집어넣고 보온을 해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해. 촛불 집회에서 요새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을 하는데 설마 판초이나 어떤 군용 깔깔이에다 넣으려 그러는 건 아니겠? 제가 아니 그게 설마 아니겠죠? 이게 판초이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하거나 비닐을 결합해가지고 방수를 군대 갔다 오면 엄청 추워요. 근데 판초를 딱 이렇게 덮고 있으면 좋은데 판초도 추워. 빗물이 새요. 오래 쓰다 보면 세탁을 하다 보면 이게 빗물이 새는데요. 그럼 아예 그냥 비닐을 결합한 소재를 넣어주거나 탈부착도 되고 구조형 알루미늄은 방한 소재가 되거든요. 좀 약간 더우면은 구조형 알루미늄 부분적으로만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판초이에다가 이거 꼭 필요하다. 저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판초에다 되게 필요하다. 판초를 갖다가 이렇게 눈 덮인 데서 딱 덮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제품에 따라서는 그렇게 위장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깔깔이에다가 안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줘도 군복 깔깔이 더 춥잖아요. 깔깔이 같은 날 그래서 그 군복 같은데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넣거나 에어를 슉슉 집어넣어갖고 에어처럼 만들어서 보온하는 이런 기술이죠. 우비인데 거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갖고 비를 완전히 막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다음 선풍기 같은 거 상중하로 선풍기를 틀어줘서 동시에 시원하게 만드는 온실 효과로 동공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도 돈이 많이 들면 상중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히터도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히터 또는 어떻게 에어컨도 상중하를 동시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적어도 안 되면 두 군데라도 사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키다리 선풍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층부의 공기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벽걸이용이 있긴 한데 키다리용 선풍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선풍기에 이렇게 이런 뒤를 꺾는 구조 있잖아요. 그걸 확 꺾어가지고 위를 이렇게 돌아갖고 서큘레이터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얘를 완전히 확 꺾자는 거죠. 그래서 천정 부분의 공기라든지 해가지고 서큘레이터로 만드는 이렇게 선풍기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데 이게 룸미러, 사이드 미러를 거울을 여러 방향으로 꺾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각도별로 그 기술을 하시면 좀 더 여러 단계로 꺾어준다는 거죠. 뭐 교통 표지판에 볼록 거울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꺾어갖고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교통 표지판 그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반대로 안 보이는 부분을 각도로 꺾어서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여러 겹으로 꺾어가지고 CCTV나 한꺼번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까지 옆모습까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죠. 네, 그 기술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의류회사 같은 데 백화점 가면 전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네들 옷이라든지 핸드백, 구두, 뭐 넥타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프트 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이걸 자기 키 사이즈를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체형을 보내주면 뭐 이렇게 거기서 딱 온라인으로 자기 제품을 다 입혀준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아마존, 알리바바, 뭐 쿠팡 이런 데서도 옥션 같은 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옷을 자기 입어볼 수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옷 벗고 이렇게 상당히 미안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신구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돌, 그 다음에 용수철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용수철의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몇 개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용수철을 만드셔도 면적의 제한 속에 강한 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용수철인데 이쪽 두께가 이 스프링이 이렇게 간격별로 두께가 틀려서 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용수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다가도 이렇게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에 탄력을 증가시키는 고무줄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낚싯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격별로 밴딩 구조라도 넣어줘도 탄력이 증가하고, 뭐 중공업 조선소 같은데 금속 발줄 그것도 밴딩 구조로만 넣어줘도 탄력이 증가. 모든 밧줄과 빨랫줄을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줄 종류는 다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스프링을 오른쪽 달아갖고, 이렇게 진동을 옆으로, 진동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판 스프링,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부식되지 않게 기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기존 만들어진 제품이나 다른 금속도 가능해요. 철판 모든 금속 가공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상을 덮어서 금속을 만드는데 동그랗거나 이런 알갱이들을 넣어갖고 어떤 스프링, 그러니까 약간 탄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고무 같은데도 기존 합성 고무도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거나 동그랗거나 이런 동그란 게 제일 낫게 동그란 걸 대중서 넣어주면 돼요. 기존에 만들어져 넣어가지고 고무 액상 덮으면 탄력도가 엄청 증가하는데 그리고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 금속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금속에도 이제 금속이다 그러면 다른 금속이 뼈대로 들어가고 안에서 알갱이를 씹어넣는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요. 금속 고무판, 그러니까 금속, 철사, 철근 이런데, 그다음에 금속 같은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재료, 실 같은데도 합성섬유 실은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도 합성섬유 실 같은데도
이렇게 해서 유리 그 뭐죠 가로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고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실 이런 거 카본 소재의 뭐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 소재가 들어 금속 분말이 들어 합성섬유 나일론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소재를 이런 방식으로 결합하시면 재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재기술이 된다는 것을 아라미드 섬유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이 돌가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카본 소재에도 이것도 재기술입니다. 그래서 단 강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카본 소재와 실 구조를 만들. 이건 칼 제조에도 들어가요. 칼 제조 이런 데도 칼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재기술이 돼요. 모든 금속 제조는 다 이게 돼요. 페인트 코팅, 그다음에 철사나 철근 같은 데도 유리 소경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고 페인트 코팅을 해서 페인트 자체, 인쇄 잉크, 페인트, 그다음에 염색제, 엔진 윤활제, 오일제, 그다음에 방청제도 되고요. 유리석영,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뭐 이런 기타 다른데 다 들어가. 도금맥도 들어가. 유리석영 코팅이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모든 제부터 산업용 벨트, 인조 가죽 할 때도 이거 넣어서 제조하고요. 천연 가죽도 그렇고 고무 제품도 다 들어가고. 수도 체결 부품,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우주 항공 부품, 선박 부품, 산업용 모든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볼 베어링과 어떤 롤러 베어링에도 들어갑니다. 볼 베어링을 제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주위를 돌듯이 겉에는 구의 형태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제작을 하면 이렇게 빙빙빙 돌아오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체인, 그래서 윗면보다 약간 더 넓게 만들어, 두텁게 만들어 좀 잘 벗겨지지 않, 이게 잘 벗겨지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힘의 전달이 잘 됩니다. 체인의 옆에까지 오른쪽 왼쪽 양쪽에 체인이 있어서 돌아가면 파워가 좋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가운데 사람이 앉는 안장 부분에 그 밑에 가운데 쪽에 바퀴를 양쪽에 2개짜리는 1개짜리 달아주면 체중을 지탱해서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도 잘 달리게 되는데 이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안정이나 병원용 침대,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 소파, 즉 매트리스에도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트립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불 고밀도 탄력판 같은 비슷한 소재면 되겠죠. 모든 이불 구조에도 천구름섬 이렇게 들어갑니다. 옷 같은 데도 그렇게 안에가 천이 들어가고 구름섬이 들어가고 충전 소재가 구름섬 아니더라도 다른 거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건 뭐 에어 침낭 이런 에어 침낭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옷 만들 때, 옷 같은 거 만들 때도 동일한 소재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구정 알리문을 집어넣어 주거나 안 했다가 좀 보온 소재로서 비닐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베개 같은 데 할 때 머리 적시죠. 머리 적시기 때문에 일단 적시지 않도록 속베개를 이렇게 어떤 비닐 코팅을 속베개를 비닐 코팅을 해주거나 비닐 소재를 결합해 부시럭부시럭 거리지 않게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땀이 젖어들어서 속베개 보면 노랗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간 방수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안전 클립을 2개나 3개로 이렇게 꼽잖아요. 근데 잘 안 빠지죠. 그래서 2개나 3개로 하면 잘 꼽아지고 단단하고 뽑을 때도 잘 뽑아지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고속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어떤 운전대 키가 작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대 이렇게 핸들에 이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쿠션을 에어 쿠션이라도 좋아요. 2개, 3개 에어를 집어넣으면 딱 박아가지고도 없도록 이렇게 괜찮도록 또는 이렇게 자동차에 탔을 때 자기가 띠처럼 딱 둘러가지고 딱 이게 자동차 이게 핸들에 부딪히지 않게 부딪혀도 충격을 막는 식으로 그런 형태의 안전벨트 에어를 해서 그런 형태의 에어 쿠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좌석에 이제 뒷좌석 같은데 부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애기 같은데 좋겠죠. 애기는 유모차 같은데 이거는 애기들. 그다음에 자동차 앞좌석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벨트가 현재 이 사선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2겹이나 3겹으로 이렇게 딱 줄이 돼 있어서 그것을 딱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자세가 편한 이런 안전벨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약간 안전 클립 꼽는 데가 약간
길이가 좀 있으면은 길이가 돼 있으면 딱 있으면 이게 2겹 3겹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길이가 좀 안전벨트 클립 꼽는 대로 길이를 좀 길게 만들어 좀 꼽고 거기다가 이렇게 2겹 3겹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전벨트가 사선으로 그러면 좀 더 편하거든요. 또는 이렇게 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석 이렇게 팔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식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바식으로 만들어 갖고 장착을 하는데 딱 돌리면 딱 올리고 돌리면 이쪽 앞으로 딱 가로막아져요.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게 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만드셔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종이 박스나 골판지 만들 때도 안쪽에다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목한 홈을 안팎으로 파가지고 쿠션을 만들어줍니다. 모든 고무 제품이나 신발 밑창 이런 데도 들어가 깔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뭐 종이 박스라든지 골판지는 다 돼요. 플라스틱 골판지도 되고요. 그다음에 겉으로는 평판처럼 뭐 지금 안에 홈이 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는 가로 세로일 때 이 밑에 이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는 이런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쿠션 역할을 이거를 계속 겹쳐주면 이것도 골판지 형태가 되거나 다른 데서도 이걸 응용하셔도 제 기술이 돼 쿠션도 되겠죠. 터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 다음 세로로 겹쳐 있고 이렇게 금속으로 가로로 겹쳐 있다. 그럼 얘가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그 금속 구조로 들어가서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겹 겹치면 꽤 강한 방탄이 될 수 있다.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방탄국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벽돌을 매끄러워 가지고 지진 같은 충격기에 쉽게 무너져 버리죠. 그럼 이게 단단하게 결합시키기 위한 필요한데 홈을 파죠. 동그랗고 네모나고 별표면 어떤 모양이든 그때 홈을 파서 시멘트 몰타 라인들하고 위 벽돌과 결합을 하고 물도 몇 겹으로 만들어 좀 침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그 홈을 판다는 게 중요한 거죠. 홈을 너무 파면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시멘이 무한정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춥겠죠. 건물이 엄청 춥게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시던데 이 기술은 이제 홈을 팠다는 점에서 제 기술. 붉은 벽돌이나 좀 강도가 있는 벽돌을 가로로 구조로 만들어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결합하는 구조 이렇게 좀 단단한 게 되겠죠. 건축물이 그런 구조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입자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멘트나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으로 하면 컬러풀한 벽돌과 컬러풀한 이게 어떤 컬러풀한 벽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풀한 예술적인 벽체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 붉은 벽돌 같은 데는 단단한 붉은 것들을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을 해서 도로에 까는 벽돌 자갈 소재로 만들어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기초 콘크리트를 넣어주거나 벽체를 만들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물탈에다가 현무암 가루를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현무암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다른 소재와 결합해서 경량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천연 돌가루를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금색, 은색 천연 돌가루인데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가지고 천연 돌가루를 돌판을 자유자재로 성형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돌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루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로 그 재료가 틀린 성질이 틀린 재료, 가벼운 재료, 무거운 재료 이걸 섞어 가지고 벽돌이나 벽체로 이렇게 천연 돌가루를 입자 구조로 형태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마사토 같은 것도 가볍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벼운 소재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른 소재를 결합시켜 갖고 그것도 금색, 은색 마사토를 염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색, 은색 다양해서 연습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갈 구조로 만들어 주거나 염색 마사토 만드시면 염색 천연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벽돌이나 벽체 소재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